음악과 함께 시작 사랑은 한 사람의 세상 전부가 되기도 하고 이별은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다시 연락해볼까?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노콘택트를, 즉 연락 끊기 원칙을 시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닿기를 바라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연락을 끊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나의 세상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깨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순간, 그 희미한 희망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외에 당신이 침묵을 깨고 다시 손을 내밀어도 좋을 극히 드물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부 침묵의 힘, 노콘택트는 왜 강력한가? 먼저 노콘택트 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복수나 나는 괜찮다고 억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내 발밑의 땅을 갑자기 빼앗아 갔을 때 나의 존엄성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연락을 끊음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별이 남긴 감정의 혼돈, 뒤섞인 신호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생각의 고리로부터 스스로를 해독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상대가 던지는 의미 없는 빵부스러기 같은 메시지에 반응하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더 낮은 위치에 놓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쫓는 사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민준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끔찍한 이별을 겪고 열흘간 노콘택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11일째 되던 날, 그녀가 SNS에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올렸습니다. 민준 씨는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신호라고 확신했고 곧바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올린 사진 봤어.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십을 당한 거죠.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일종의 자존감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녀는 재회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콘택트는 관계의 일시정지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셋 버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당연하게 접근할 권리가 없어. 만약 내 삶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이 침묵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까? 당신의 구차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잦은 연락이 당신의 낮은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노콘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란과 감정적 채찍질만 남기는 어설픈 반쪽짜리 연락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부, 침묵을 깨도 좋은 단 하나의 이유 분명히 합시다. 99%의 경우 노콘택트를 먼저 깨는 것은 실수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그녀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혹은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글것 때문에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미끼일 뿐이고 당신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고 긴 침묵을 깨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단 한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감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시해야 할 잘못된 메시지는 보통 이렇습니다. 잘 지내?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이런 메시지들은 화해의 손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확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당신이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강아지처럼 즉시 반응하는 순간 그녀의 예상은 확신이 됩니다. 반면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올바른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어. 그땐 내가 너무 미숙했던 것 같아. 내가 보고 싶어. 그냥 편안했던 그때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그리워. 만약 기회가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메시지에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장이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아니라면 당신의 침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심심해서 연락 온 전 여자친구와 관계를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된 여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3부, 그녀의 메시지, 진심을 해독하는 3가지 기준. 대부분의 남성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그 메시지를 읽지만 이제부터는 냉철한 이성으로 해독해야 합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다음 3가지 필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졌다면 당신은 다시 감정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미끼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주던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핑계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내가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널 밀어냈어. 혹은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좋은 관계를 망쳐버렸어. 와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잖아 라거나 최악의 경우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와 같은 교묘한 화법을 사용한다면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깊이 성찰했음을 증명하는 구체성입니다. 내 생각 많이 했어 와 같은 일반적인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심심하거나 술에 취하면 보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특정한 순간, 특정한 기억, 심지어는 특정 다툼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되짚어봤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당신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 4시까지 이야기 나눴던 그 밤이 자꾸 생각나.
내가 힘들게 속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넌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됐는데 이런 메시지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과 당신이라는 관념을 그리워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셋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재건하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노력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걸 바로잡고 싶어. 내가 괜찮다면 내가 노력할게. 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어. 와 같은 메시지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우리가 함께했던 때가 그립다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향수일 뿐입니다. 만약 그녀의 연락이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를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녀가 진정으로 당신을 원한다면 모호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함, 용기,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4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자, 당신은 기다렸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미 없는 빵부스러기가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과 구체성, 그리고 관계를 재건하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떻게 답장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 쌓아올린 당신의 가치와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쏟아낼 순간이 아닙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혹은 매일 내 생각만 했어. 와 같은 말은 금물입니다. 그런 반응은 마치 당신이 그녀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안도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다시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위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차갑게 굴지는 않되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이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은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리 둘 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만 가능할 거야. 이 메시지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둘째, 성숙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셋째, 우리는 단순히 시간 낭비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화의 틀을 당신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쫓거나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거나 과거에 그녀가 당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들었던 그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의미 없이 맴도는 관계나 우리가 헤어졌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관심 없어. 만약 우리가 대화한다면 그건 과거의 감정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대화여야 해. 이 말이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매력적입니다. 특히 자신이 돌아오자마자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에 익숙한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황을 명확히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 얘기하자고 답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얼마나 진지한지 증명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지금 연락하기로 결심했어?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가 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거야? 진정으로 준비된 여성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것입니다.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명확함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그녀가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굴거나 질문의 본질을 흐린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원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가하기 위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 있는 남자와 혼돈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5부, 그녀가 제대로 다가오지 않을 때 이제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다뤄보겠습니다. 90%의 전 연인들은 앞서 말한 완벽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호한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SNS 게시물을 훔쳐보거나 실수인 청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명확하게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재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반응하면 그녀는 즉시 발을 빼고 다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녀의 접근이 진심이 아님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성에 없는 문자입니다. 뭐해? 그때 맡겨둔 내 후드티 아직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은 재회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맥박 체크일 뿐입니다. 둘째,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SNS에 올리거나 의미심장한 글거를 게시하거나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과시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녀의 SNS 체스 게임에 당신이 말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책임감 없는 접근입니다. 요즘 내가 많이 생각나 와 같은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의 토로일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혼란스럽다거나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도가 진심이 아니라면 보상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시험하는 또 다른 필터가 됩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면 결국에는 자신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녀가 진심을 담아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거나 미끼만 던진다면 당신은 이미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관계의 승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은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가장 음악과 함께 시작 사랑은 한 사람의 세상 전부가 되기도 하고 이별은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다시 연락해볼까?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노콘택트를, 즉 연락 끊기 원칙을 시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닿기를 바라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연락을 끊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나의 세상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깨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순간, 그 희미한 희망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외에 당신이 침묵을 깨고 다시 손을 내밀어도 좋을 극히 드물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부 침묵의 힘, 노콘택트는 왜 강력한가? 먼저 노콘택트 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복수나 나는 괜찮다고 억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내 발밑의 땅을 갑자기 빼앗아 갔을 때 나의 존엄성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연락을 끊음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별이 남긴 감정의 혼돈, 뒤섞인 신호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생각의 고리로부터 스스로를 해독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상대가 던지는 의미 없는 빵부스러기 같은 메시지에 반응하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더 낮은 위치에 놓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쫓는 사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민준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끔찍한 이별을 겪고 열흘간 노콘택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11일째 되던 날, 그녀가 SNS에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올렸습니다. 민준 씨는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신호라고 확신했고 곧바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올린 사진 봤어.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십을 당한 거죠.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일종의 자존감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녀는 재회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콘택트는 관계의 일시정지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셋 버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당연하게 접근할 권리가 없어. 만약 내 삶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이 침묵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까? 당신의 구차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잦은 연락이 당신의 낮은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노콘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란과 감정적 채찍질만 남기는 어설픈 반쪽짜리 연락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부, 침묵을 깨도 좋은 단 하나의 이유 분명히 합시다. 99%의 경우 노콘택트를 먼저 깨는 것은 실수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그녀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혹은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글것 때문에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미끼일 뿐이고
당신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고 긴 침묵을 깨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단 한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감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시해야 할 잘못된 메시지는 보통 이렇습니다. 잘 지내?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이런 메시지들은 화해의 손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확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당신이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강아지처럼 즉시 반응하는 순간 그녀의 예상은 확신이 됩니다. 반면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올바른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어. 그땐 내가 너무 미숙했던 것 같아. 내가 보고 싶어. 그냥 편안했던 그때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그리워. 만약 기회가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메시지에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장이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아니라면 당신의 침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심심해서 연락 온 전 여자친구와 관계를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된 여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3부, 그녀의 메시지, 진심을 해독하는 3가지 기준. 대부분의 남성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그 메시지를 읽지만 이제부터는 냉철한 이성으로 해독해야 합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다음 3가지 필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졌다면 당신은 다시 감정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미끼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주던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핑계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내가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널 밀어냈어. 혹은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좋은 관계를 망쳐버렸어. 와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잖아 라거나 최악의 경우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와 같은 교묘한 화법을 사용한다면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깊이 성찰했음을 증명하는 구체성입니다. 내 생각 많이 했어 와 같은 일반적인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심심하거나 술에 취하면 보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특정한 순간, 특정한 기억, 심지어는 특정 다툼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되짚어봤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당신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 4시까지 이야기 나눴던 그 밤이 자꾸 생각나. 내가 힘들게 속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넌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됐는데 이런 메시지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과 당신이라는 관념을 그리워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셋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재건하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노력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걸 바로잡고 싶어. 내가 괜찮다면 내가 노력할게. 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어. 와 같은 메시지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우리가 함께했던 때가 그립다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향수일 뿐입니다. 만약 그녀의 연락이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를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녀가 진정으로 당신을 원한다면 모호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함, 용기,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4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자, 당신은 기다렸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미 없는 빵부스러기가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과 구체성, 그리고 관계를 재건하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떻게 답장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 쌓아올린 당신의 가치와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쏟아낼 순간이 아닙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혹은 매일 내 생각만 했어. 와 같은 말은 금물입니다. 그런 반응은 마치 당신이 그녀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안도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다시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위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차갑게 굴지는 않되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이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은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리 둘 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만 가능할 거야. 이 메시지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둘째, 성숙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셋째, 우리는 단순히 시간 낭비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화의 틀을 당신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쫓거나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거나 과거에 그녀가 당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들었던 그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의미 없이 맴도는 관계나 우리가 헤어졌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관심 없어. 만약 우리가 대화한다면 그건 과거의 감정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대화여야 해. 이 말이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매력적입니다. 특히 자신이 돌아오자마자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에 익숙한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황을 명확히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 얘기하자고 답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얼마나 진지한지 증명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지금 연락하기로 결심했어?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가 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거야? 진정으로 준비된 여성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것입니다.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명확함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그녀가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굴거나 질문의 본질을 흐린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원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가하기 위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 있는 남자와 혼돈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5부, 그녀가 제대로 다가오지 않을 때 이제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다뤄보겠습니다. 90%의 전 연인들은 앞서 말한 완벽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호한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SNS 게시물을 훔쳐보거나 실수인 청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명확하게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재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반응하면 그녀는 즉시 발을 빼고 다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녀의 접근이 진심이 아님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성에 없는 문자입니다. 뭐해? 그때 맡겨둔 내 후드티 아직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은 재회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맥박 체크일 뿐입니다. 둘째,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SNS에 올리거나 의미심장한 글거를 게시하거나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과시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녀의 SNS 체스 게임에 당신이 말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책임감 없는 접근입니다. 요즘 내가 많이 생각나 와 같은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의 토로일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혼란스럽다거나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도가 진심이 아니라면 보상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시험하는 또 다른 필터가 됩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면 결국에는 자신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녀가 진심을 담아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거나 미끼만 던진다면 당신은 이미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관계의 승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은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가장 음악과 함께 시작 사랑은 한 사람의 세상 전부가 되기도 하고 이별은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다시 연락해볼까?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노콘택트를, 즉 연락 끊기 원칙을 시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닿기를 바라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연락을 끊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나의 세상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깨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순간, 그 희미한 희망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외에 당신이 침묵을 깨고 다시 손을 내밀어도 좋을 극히 드물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부, 침묵의 힘, 노콘택트는 왜 강력한가? 먼저 노콘택트 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복수나 나는 괜찮다고 억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내 발밑의 땅을 갑자기 빼앗아 갔을 때 나의 존엄성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연락을 끊음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별이 남긴 감정의 혼돈, 뒤섞인 신호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생각의 고리로부터 스스로를 해독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상대가 던지는 의미 없는 빵부스러기 같은 메시지에 반응하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더 낮은 위치에 놓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쫓는 사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았던 민준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끔찍한 이별을 겪고 열흘간 노콘택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11일째 되던 날, 그녀가 SNS에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올렸습니다. 민준 씨는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신호라고 확신했고 곧바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올린 사진 봤어.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십을 당한 거죠.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일종의 자존감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녀는 재회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콘택트는 관계의 일시정지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셋 버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당연하게 접근할 권리가 없어. 만약 내 삶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이 침묵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까? 당신의 구차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잦은 연락이 당신의 낮은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노콘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란과 감정적 채찍질만 남기는 어설픈 반쪽짜리 연락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부, 침묵을 깨도 좋은 단 하나의 이유 분명히 합시다. 99%의 경우 노콘택트를 먼저 깨는 것은 실수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그녀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혹은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글것 때문에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미끼일 뿐이고 당신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고 긴 침묵을 깨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단 한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감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시해야 할 잘못된 메시지는 보통 이렇습니다. 잘 지내?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이런 메시지들은 화해의 손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확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당신이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강아지처럼 즉시 반응하는 순간 그녀의 예상은 확신이 됩니다. 반면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올바른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어. 그땐 내가 너무 미숙했던 것 같아. 내가 보고 싶어. 그냥 편안했던 그때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그리워. 만약 기회가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메시지에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장이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아니라면 당신의 침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심심해서 연락 온 전 여자친구와 관계를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된 여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3부, 그녀의 메시지, 진심을 해독하는 3가지 기준. 대부분의 남성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그 메시지를 읽지만 이제부터는 냉철한 이성으로 해독해야 합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다음 3가지 필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졌다면 당신은 다시 감정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미끼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주던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핑계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내가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널 밀어냈어. 혹은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좋은 관계를 망쳐버렸어. 와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잖아 라거나 최악의 경우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와 같은 교묘한 화법을 사용한다면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깊이 성찰했음을 증명하는 구체성입니다. 내 생각 많이 했어 와 같은 일반적인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심심하거나 술에 취하면 보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특정한 순간, 특정한 기억, 심지어는 특정 다툼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되짚어봤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당신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 4시까지 이야기 나눴던 그 밤이 자꾸 생각나. 내가 힘들게 속마음을 열었을 때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 넌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됐는데 이런 메시지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과 당신이라는 관념을 그리워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셋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재건하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노력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걸 바로잡고 싶어. 내가 괜찮다면 내가 노력할게. 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어. 와 같은 메시지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우리가 함께했던 때가 그립다 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향수일 뿐입니다. 만약 그녀의 연락이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메시지를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녀가 진정으로 당신을 원한다면 모호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함, 용기,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4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자, 당신은 기다렸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미 없는 빵부스러기가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과 구체성, 그리고 관계를 재건하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떻게 답장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 쌓아올린 당신의 가치와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을 쏟아낼 순간이 아닙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혹은 매일 내 생각만 했어 와 같은 말은 금물입니다. 그런 반응은 마치 당신이 그녀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안도감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다시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위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차갑게 굴지는 않되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이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은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리 둘 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만 가능할 거야. 이 메시지는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둘째, 성숙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셋째, 우리는 단순히 시간 낭비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화의 틀을 당신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쫓거나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거나 과거에 그녀가 당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만들었던 그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의미 없이 맴도는 관계나 우리가 헤어졌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관심 없어. 만약 우리가 대화한다면 그건 과거의 감정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대화여야 해. 이 말이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매력적입니다. 특히 자신이 돌아오자마자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에 익숙한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황을 명확히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 얘기하자고 답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얼마나 진지한지 증명하도록 만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지금 연락하기로 결심했어?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가 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거야? 진정으로 준비된 여성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것입니다.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명확함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그녀가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굴거나 질문의 본질을 흐린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원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가하기 위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 있는 남자와 혼돈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5부, 그녀가 제대로 다가오지 않을 때 이제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다뤄보겠습니다. 90%의 전 연인들은 앞서 말한 완벽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호한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SNS 게시물을 훔쳐보거나 실수인 청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명확하게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재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반응하면 그녀는 즉시 발을 빼고 다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녀의 접근이 진심이 아님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성에 없는 문자입니다. 뭐해? 그때 맡겨둔 내 후드티 아직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은 재회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맥박 체크일 뿐입니다. 둘째,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SNS에 올리거나 의미심장한 글거를 게시하거나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과시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녀의 SNS 체스 게임에 당신이 말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책임감 없는 접근입니다. 요즘 내가 많이 생각나 와 같은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의 토로일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혼란스럽다거나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도가 진심이 아니라면 보상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녀를 시험하는 또 다른 필터가 됩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면 결국에는 자신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녀가 진심을 담아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거나 미끼만 던진다면 당신은 이미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관계의 승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은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가장 음악과 함께 시작 사랑은 한 사람의 세상 전부가 되기도 하고 이별은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다시 연락해볼까?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노콘택트를, 즉 연락 끊기 원칙을 시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닿기를 바라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별 후 연락을 끊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나의 세상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깨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순간, 그 희미한 희망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외에 당신이 침묵을 깨고 다시 손을 내밀어도 좋을 극히 드물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부, 침묵의 힘, 노콘택트는 왜 강력한가? 먼저 노콘택트 룰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복수나 나는 괜찮다고 억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내 발밑의 땅을 갑자기 빼앗아 갔을 때 나의 존엄성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연락을 끊음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별이 남긴 감정의 혼돈, 뒤섞인 신호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생각의 고리로부터 스스로를 해독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